안녕하세요. 신이준 강사입니다. 저는 지금 독한 영문법 필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총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자체 교재, 세 번째 수강 대상, 네 번째 강의 계획서, 마지막 5번째는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샘플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 수업은요, 크게 2가지 난이도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 난이도와 그리고 중급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2개의 난이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자체 교재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반에서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서 제가 직접 지문을 선별해서 그 지문에서 제가 영문법 문제를 바꾼 지금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급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에서 제가 문장지를 선별을 해서 그 문장지를 제가 문법 문제로 바꿔놓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금 수업은요, 총 3시간을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3시간 중에 2시간은 저희가 수업을 할 거고 나머지 1시간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명사를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 대명사를 배웠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명사와 대명사에 대한 숙지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이 완벽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 자체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나중에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교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문제들만 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교재를 만든 이유는요. 학생들 각자가 자신만의 문법서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은 학생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필수 예제 시간과 노트 시간 그리고 체크업 시간에는 제가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될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필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학생이 만약 그거를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필기를 할 거고 그 필기한 내용들이 아이들의 그 교재에 적히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첫 번째 수업부터 저희가 마지막 수업까지 듣는다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본인이 모르는 내용들 100%그 내용들만 가지고 본인만의 지금 그 문법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자기만의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문법서를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바로 뭐냐면 요 프랙티스 부분인데요. 실은 이 교재를 만들 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시중에 있는 그 문법서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처음에 명사를 배우고 그러면 명사 문제를 풀고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보기 중에 있는 명사를 고르면 대개는 10개 중에 8개는 정답이 되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만약 형용사를 배워요. 그러면 형용사 문제를 풀고 그리고 보기들 중에 내가 형용사를 고르면 8개 중에 8개는 맞추기 10개 중에 8개는 맞추게 되는 그러한 지금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은 그것이 저는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랙티스 부분에서는요. 모든 지금 내용들을 누적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형용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형용사를 배우는 날에 일단은 필수 예제 부분과 체크업 부분에서는 당연히 형용사 문제들을 풀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프랙티스 부분에 가게 되면 즉 테스트 부분에 가게 되면 이 테스트 부분 안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문제가 전부 다 섞여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복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명사 문제인지 형용사 문제인지 대명사 문제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풀이가 많이 어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제들을 믹스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첫 번째 수업부터 그죠? 첫 번째 수업부터 내가 마지막 수업까지 듣는다고 한다고 하면 명사 문제는 프랙티스 부분에서 총 16번 저희가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반복의 힘을 통해서 저절로 본인의 지식이 되는 그러한 지금 학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제 자체 교정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수강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영어 문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수업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 문법 필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따로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 놓은 지금 요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글을 못 읽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문해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하죠.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영문법은 어찌됐든 간에 영어에 관련된 규칙들을 적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그거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문법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문해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애초에 문제풀이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문법을 통해서 내가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장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단어를 많이 알면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내가 영어 문장을 쓰는 건 단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술형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지금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문항들이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영작을 전혀 못한다, 아니면 영작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역시 이 수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아이들 중에 본인이 애초에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문법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수업 자체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문법 프리스킬과 더불어서 문법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법 문제 때문에 100점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문법 문제 때문에 내가 1등급을 달성을 못했다든지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기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반과 중급반에서 다루는 문법이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 탭스, 토플, 그리고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수능, 재종반, 그리고 IELTS 모든 종류의 영어를 다 달아봤거든요. 그런데 실은 거기 쓰는 모든 종류의 영어에서 실은 문법이 다르진 않습니다. 단순히 거기에 있는 문장들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실은 중급반에서 배우는 문법과 초급반에서 배우는 기본반에서 배우는 문법이 다르진 않아요. 단순히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반에서는 교과서, 중학교과서 2학년, 3학년 수준의 문장들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문법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급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문법을 거기에 적용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기본반 같은 경우에 홀수에 있는 이 강의들은요, 지금 제가 중급반에서는 짝수에 제가 이렇게 지금 배열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본반에서 있는 요 지금 짝수 있는 강의들은 요거는 제가 중급반에서는 홀수에 지금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랙티스 부분에서 내용을 누적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중급반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일단 그래도 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잠깐 영상을 한번 영상 잠깐 멈춰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재밌게 한번 풀어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해설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을 지금 보면요. 이 수업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즉시 정형화학원에 연락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봅니다. 그쵸? 그러면 문맥상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니까 people 혹은 anyone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people은 지금 복수니까요. 뒤쪽에 is가 아니라 a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B번의 anyone이에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 문제의 정답은 A번과 B번이 둘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문장에 지금 보면 살짝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저 뒤쪽에 지금 보시면 should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지금 보면 i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품사는 당연히 동사죠. 동사.
자, 그리고요,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사는요, 애초에 전체 문장에 딱 몇 개만 써야 되는 거다, 한 개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 이렇게 동사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반드시 이 품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품사죠? 어떤 품사? 그쵸,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빈칸 자리에는요, 이 should와 지금 is라고 하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한 뭐가 필요한 거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people과 anyone 같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접속사 누가 있습니까?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WH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의문사들이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은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who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쵸? who. 요 who라고 하는 애는 대개는 뭐라 부르는 애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계 대명사는 말이 명사로 끝나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맞나요? 네,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얘는요, 애초에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문장 자체를 봤을 때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적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뭘 꾸미는 거죠? 당연히 네, 명사로 꾸미는 거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꾸밀 때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관계 대명사부터 뒤까지 가로를 친 다음에 이게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도록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명사 저희가 뭐라 배웠을 거냐면 아마 선행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말이 명사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 아니라 얘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을 만드는 애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 who가 정답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지금 명사가 있더라 없더라? 없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은 whoever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whoever부터 대괄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hoever라는 접속사 때문에 걸리는 동사가 i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should라고 하는 동사는 whoever랑은 상관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should 앞에서 대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로친 대괄호 부분이 should의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해석하고 뒤쪽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수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쵸? 정양어학원에 뭐 해야 된다? 연락을 취해만 합니다. 즉시요. 왜냐하면요, because of its popularity, 그 수업의 지금 인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지금 일단은 내용 파악, 그쵸? 문법에 대한 내용 파악을 통해서 어떤 보기가 정답이 되고 어떤 보기가 정답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법의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장에 적용을 해서 정확히 구조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작업까지 하는 게 이 수업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일단 제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 영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뭔가 뭐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적으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